예, 이 신상 털기 의혹 제기 굴복해서는 안 된다. 어제 이해찬 대표의 한마디에 민주당의 기류가 조금은 바뀐 것 같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사퇴 불가 입장을 내놓자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윤 당선인 릴레이 업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신상 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있어야 모두 그럴 걸 알죠. 내가 배신당했다 하는 걸 보이고 또 그 사람이 배신했는 사람이니까 배신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 되지. 그게 뭐 사회야요? 하는 건 모른다. 그런 거는 법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그때에 와요. 그러고 나왔어요. 이해찬 대표의 굴복 발언 이후에 물론 뭐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 또 어제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이게 좀 논란이 큰 말이거든요. 내가 정치하고 싶었는데 나는 못하게 하고 내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국회의원을 뺏어간 게 이런 폭로의 동기다라는 게 우상호 의원의 주장인 것 같거든요. 저가 할머니 생각을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근거로 유상호 의원이 원내대표, 집권여당과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무슨 근거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100번에 한 1000번 양보해가지고 예. 우상호 의원의 말이 다 맞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할머니가 그 배신감에 뭔가 폭로를 하신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 회계의 문제들, 횡령 의혹이 있는 문제들 없던 게 생기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관적인 문제인 거고 지금 객관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되고 있는 그 돈에 관한 의혹들 이게 없던 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그거다. 그러니 저 우상호 전 원내대표 저 얘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를 좀 키우는 그런 말이 아닐까. 좀 저는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봅니다. 초선 의원도 아니고 집권여당과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을 공천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전 대표도 이렇게 거들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씀에 담고 있는 함의는 사실 부부도 30년을 같이 살면 각종 애증이 깔리게 되는데 이분께서는 정치의 뜻도 갖추셨던 분으로서 지금 상황 속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 일원 없이 윤미향 씨다. 당시 연세가 80을 넘으셨던 나이인데 국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라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선배님들 추천을 하겠다. 이건 너를 위한 때다. 아무리 진보적인 당이라 하더라도 윤미향을 비례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딱 하루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우희종 전 대표 뭐라고 했냐면 좀 더 곱씹어 볼게요. 30년 같이 살면 애증이 생긴다. 80 넘은 나이에 비례대표 출마 나라도 말렸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요. 김경재 의원님. 그 우희종 전 대표도 약간 그 개인의 감정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첫 의혹, 폭로했다라는 걸로 지금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하시는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근데 우희종 대표 말씀이 이제 첫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예. 우리가 지금 이 사태 이후에 윤미향 당선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회계의 불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지출을 하고도 명확한 근거되지 않고 들어온 돈 제대로 기재도 않고 어디에 쓰였는지도 사실은 불투명하고 개인 통장에 모금을 해서 어디로 갔는지도 공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사람을 공천을 했다.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사실은 우희종 대표 본인도 부끄러워하셔야 된다. 이 검증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도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할머님 말씀은 결국은 회계 투명하게 했어야 된다. 돈 모금 적게 안 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의 운동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극적으로 배제가 됐다. 지금 이 말씀들이거든요. 보면 예. 이 할머니가 일관되게 오래전부터 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30년 같이 살면
애증이 생기고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해서 이 문제의 수위를 사실은 공식적인 토론이라기보다도 할머니의 개인 감정으로 그냥 낮춰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윤미향 당선인의 의원직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실 의도로 아마 저런 말씀을 하셨다면 예. 사실은 두 분도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천 문제를 지금 여권에서 거론하는 거는 좀 논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미향과 이용수 두 분의 그 갈등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러나 국회의원 밥그릇 싸움으로 지금 그렇죠. 치부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 기왕 이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그 얘기하고 싶은데 예. 제가 찾아봤더니 2016년 3월 제가 아주 작은 칼럼을 썼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그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그 응원하겠다 이런 칼럼을 제가 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 우리가 이번 공천도 그렇지만 탈북민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위한 그 공천이라면은 탈북민을 공천하지 않습니까? 탈북 지원 단체를 공천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지 그 당선인을 공천하지 장애인 지원 단체를 공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정말 해결하고 싶으면 위안부를 공천할 수도 있었겠죠. 그해 2012년 그 공천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은 그 처음으로 탈북자를 공천하고 처음으로 이자스민 후보자 그러니까 2주 외국인을 그 공천했습니다. 차라리 저는 그때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가 그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공천을 신청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적어도 40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예. 그때 당시에 40위 안에도 민주당이 넣지 않아준 거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어제 말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뀐 걸까요? 그런데 어제 이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을 엄호하면서 모든 부분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언급을 두고 되레 국민들이 잘못했다는 것이냐 비판이 있었는데요. 오늘 서른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도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신상털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저희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서른 의원은 70% 넘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반대하는 여론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분석을 했거든요. 제가 아까도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저는 이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던 미래통합당 의원이 했던 또 다른 정당 의원이 했던 예.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서른 의원 발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들여다보고 있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는 그에 대한 반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사태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데 국민이 진실을 몰라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건 국민을 너무 발 아래로 낮춰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만약 선거 이전이었다면 서른 의원이 이런 발언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압도적인 승리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뭘 몰라서 저러는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겠죠. 만약 4월 15일 전이었다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이 윤미향 당선인을 사퇴시키고 안 시키고 그 문제는 민주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마치 뭘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예. 앞으로 마찬가지로 보수 야당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적 여론이 높아져도 보수 야당에서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국민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옳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동안 함구령 내렸던 이해찬 대표가 어제 상당히 공개적으로 윤미향 사퇴 불가 입장 이렇게 표명했잖아요. 그 이후로 오늘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뭔가 돌변이라는 표현까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엄호에 나선 건데 아예 그럼 내일 기자회견까지 딱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첫째 얘기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어저께 이해찬 대표의 말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민중당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을 계속 옹호해왔던 서른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김두관 의원, 우상호 의원 같은 분들. 그 다음에 김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대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두 가지 흐름들이 있었고 이해찬 대표가 어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으로 쐐기를 박아서 반대 목소리가 좀 잦아드는 거지
조용하고 있던 중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윤미향 당선 문제 있다 하던 중진 의원이 이해찬 대표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나도 이제 옹호 쪽으로 가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원래 있었던 하나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내일 윤미향 당선인이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하면 그러면 본인이 어떤 소명하는 자리로 가지려고 하지는 않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당내에서는 내일 기자회견으로 조금 여론이 들끄는 거는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의원직이 이제 의원 임기가 개시되기 직전에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 그거 한다는 얘기,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5월 지나가고 6월 넘어가서 배지를 왼쪽 가슴 위에다 달게 되면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해찬 대표나 지금 서른 의원의 말씀은 윤미향 당선인에게 횡령이나 배임의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공적으로 쓰기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국회의원 직위 유지해도 별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횡령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가 없는데 왜 그렇게 공격을 받아야 되냐. 이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최고의 의정 활동의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하는데 횡령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만 없으면 그러면 다 그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느냐. 저는 거기서 생각해야 될 대목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할머니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여기서 저기서 어마어마한 돈이 모금이 되고 또 국가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그 돈 중에 불과 몇 %에 불과한 돈만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데 쓰였고 나머지 상당수의 돈들은 무슨 사업 한다 또 심지어는 다른 일종의 뭐 무슨 반대 사업 핵 반대라든지 무슨 군기지 들어오는데 반대 사업 하는데 어떤 후원금으로 전용이 됐다. 그럼 그런 방식의 돈을 지출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금 사회복지 공동기금의 모금으로부터 지금 이게 F학점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회계에 불투명하다고. 그럼 본인이 대표가 있는 기구에서 F학점을 받을 정도로 기부금에 대해서 허투루 이렇게 관리를 했던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은 있는가? 세 번째,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아마 내부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이용수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마찬가지로 이 피해자들이 너무 소외되는 이 위안부 운동인 것 같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그 점이 애써 무시되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왔던 분이 과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서른 의원 말씀에 싹 빠져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하는데 횡령 안 했고 나 제대로 썼다. 이 소명만 먹고 빚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당한 공격이고 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된다. 시각과 관점 자체가 대표께서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엄호 속에서도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을 향한 의혹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단초가 됐습니다. 10억으로 그 마포의 어느 곳에도 그 집을 살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성까지 오게 되었고 저희가 그 오픈식을 할 때 할머니들과 그 지역의 분들과 함께 했는데 모두 다 너무 감동해서 이 사진 오늘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어떤 전후 사정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2014년에 그러니까 지금의 정의원에서 나비기금이라고요. 이제 피해자 모금 활동하는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나비기금으로 함께 떠나는 베트남 평화기행인데 베트남에 가서 그곳에서의 어떤 피해 여성들, 인권적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그 만남을 같이 주선하면서 전 세계적인 연대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의 여행이었던 겁니다. 평화기행인 것이죠.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저 단체의 어떤 임원이고 하니까 해당 나비기금 여행 본인이 추진해서 갈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문제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얼굴이 보이고 윤미향 당선인 남편도 저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이규민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안성 쉼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역할을 했거든요. 본인이 뭐 수수료는 안 받았다고 하지만 당연히 소개 역할을 했잖아요. 핵심 관계자이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같은 경우도 저기에 참석했는데 이 평화기행에서 일반인 참석자 같은 경우는 210만 원의 참가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이규민 당선인이나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은 그 210만 원의 참가비를 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저는 그냥 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 자금 출처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안성 쉼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이규민 당선인이 저 베트남 평화기행까지 함께했다는 건
그 이전 이후부터 윤미향 당선인 내외와 이규민 당선인 사이에 매우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성쉼터의 매매까지도 더 한층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파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증거가 저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의심하고 있는 건요. 이 고가 매입 의혹에 휩싸인 안성쉼터를 매입한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아서 왜 베트남 여행을 중개인과 매입자가 같이 갔느냐는 겁니다. 남편과 중개인까지 대동한 그 자금 출처에 야당은 의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론 스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국내에서 제일 비싼 벽돌이고요. 100만 원짜리 가져오면 3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그루에. 제가 들어간 돈이 그 한 7억 7천 뭐 이렇게 뭐 3년 이상에 걸쳐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9억을 받으려고签했잖아요. 이도님, 저하고 네. 이 삼각형 하나 보실게요. 정말 야당의 주장처럼 여행경비 출처 밝혀야 되고 단순히 안성쉼터만 소개해줬다고 알려진 이규민 당선인과 이 고리를 밝혀낼 수 있는 건지 의심의 고리는 정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오늘 사실은 건설업자가 오히려 7억 5천만 원도 싸게 판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부터 조금 이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초기에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은 7억 5천만 원 중에 3억 원이 땅값이고 4억 5천이 말하자면 건물값인데 초기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건설 초기 비용은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4억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아마 검찰이 수사하면 그 부분은 잘 밝힐 것 같고 이런 이제 의혹을 가진 분들이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나비기금으로 갔는데 나비기금은 그 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기금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일 텐데 지금 보이는 사진에 혹시라도 위안부 할머니 한 분이라도 같이 갔을까요? 사진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이규민 그 당선인도 가고 윤미향 그 당선인의 남편분도 가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걸 보면은 또 해당 신문사들에서 기사를 쓴 기자들도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이걸 묻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 한 장의 사진 이규민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윤 당선인인데요. 관련 의혹 관련 소식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봤습니다.